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마시던 우물물에 침을 뱉고 나간 이혜훈이 결국 철퇴를 맞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데리고 있던 인턴 직원에게 소대가리보다 못하다, 죽이고 싶다 이런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감을 줘서 내쫓았고, 탄핵심판 국면에서는 구의원들에게 공천을 무기로 삭발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강선우와 김병기의 갑질에 이어서 터져나온 갑질 논란인데 아마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국가원로회에서도 배신자는 결국 토사구팽당해서 사회에서 매장될 것이다 라는 썸짓한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또 무슨 일이 터져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막 제보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도 있습니다. 전 인턴 직원은 무려 8년 전의 통화 파일을 아직까지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대화 내용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직원들 역시 다른 전직 보좌 직원들 역시 파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다가 하루아침에 판단이 부족했고 용기 있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외치지 못했다라고 자아 비판에 나섰던 이혜훈이 땅을 칠 날도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배신자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엊그제 제가 방송에서 이혜훈 역시 갑질이 장난이 아니었으니까 조만간 터져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일찍, 그리고 생생한 내용이 터져나왔습니다. 31일 TV조선이 공개한 통화 파일을 보면 이혜훈은 기본적인 소양조차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인격이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우는 해야 되는데 이혜훈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좌진들에 대한 갑질은 김병기나 강선우에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인턴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죽이고 싶다든지 소대가리도 너보다는 똑똑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디서 인격을 찾아보겠습니까? 아마도 인턴 직원은 꽤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고작 6개월도 채 되지 않았던 인턴은 폭언을 듣고 보름 만에 그만뒀다고 합니다. TV조선 보도 내용입니다. 2017년 바른정당 소속이던 이혜훈이 인턴 직원 A씨를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언론 기사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해당 직원을 완전히 잡돌이하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IQ 한 자리야?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도 못 알아들어?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IQ 한 자리야? 이런 말들을 듣고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인턴 직원이면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에게 이런 욕설을 퍼부었다는 것은 이혜훈의 인격을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A씨가 해명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그냥 이름만 들어간 기사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었냐라고 말하려 했더니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폭발했습니다. 이름만 들어간 건 아니고. 인턴 직원이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고함이면 거의 경기를 일으키지 않았을까요? 소대가리도 너보다는 똑똑하겠다는 말까지 터져나오면서 이런 폭언이 담긴 추궁이 3분 가까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렇게 터졌다고 내 마음대로 짓거리고 떠들어? 인명권을 가진 상사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고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말을 듣고도 버텨낼 재간이 있을까요? 주눅이 들어서 하던 일도 실수를 연발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A씨는 이 말을 듣고 엄청난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꼈고 결국 보름 만에 의원실을 떠났다고 합니다. A씨는 6개월간 근무하는 동안 폭언과 고성이 반복됐지만 이혜훈이 사과를 했던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8년 전 통화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심한 데 대해서 A씨는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에 대한 예의도 고위공직자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이혜훈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2020년 경기지사였던 이재명은 당시 팀원에게 수시로 폭언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간부를 직위 해제하면서 무관용 원칙 1벌100개를 강조했다고 TV조선이 전하고 있습니다. 무관용의 1벌100개라면 이혜훈도 딱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혜훈 측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상처를 받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린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혜훈의 생생한 목소리까지 터져나오는 마당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 상처를 받은 인턴 직원은 무려 8년간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한마디로 해결이 될까요? 이혜훈은 또 이재명의 지시로 자아 비판을 하면서 분위기에 휩쓸려 개미 정당하다고 평가했고 탄핵을 반대했다 이렇게 반성을 했지만 사실은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탄핵 반대 운동을 해왔음이 드러났습니다. 이혜훈은 지난 1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중구 성동을에서 시의원과 구의원들에게 공천을 미끼로 반탄 삭발을 강요했다는 증언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결과 이혜훈의 지역구에서는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중 전국 당원협의회 중 전국 최초로 탄핵 반대 삭발식을 주도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혜훈 측은 사실과 관계가 다르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삭발 강요는 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이혜훈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던 국민의힘 서울 중구 성동구을 당협회의회는 지난 1월 17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구 앞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지 이틀이 된 때였습니다. 그날 당협 소속 시구의원 4명은 탄핵에 반대하며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이혜훈은 삭발에는 동참하지 않았지만 마이크를 들고 연단에 올라 탄핵 반대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이혜훈이 올랐던 연단에는 스탑 더 스틸 등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문구가 걸려 있었고 참석자들은 집회가 끝난 후 대통령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라는 이혜훈 명의의 현수막 앞에 모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날 집회는 국민의힘 당협 차원의 첫 탄핵 반대 집회였고 이후 당협 주도의 반탄 집회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당시 삭발에 참여했던 한 기초의원은 30일 중앙일보에 이혜훈이 삭발을 먼저 제안하고 사실상 강요하는 분위기로 흘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혜훈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음번에 책임지고 공천을 주겠다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머리를 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도 말했습니다. 자기는 머리를 밀고 싶지 않았지만 이혜훈이 강요하는데 밀지 않을 재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지 않고 남에게 강요했다면 그것 또한 갑질이죠. 자기는 속 빠져버리고 시구 의원들을 내세워서 자기 정치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를 깎았던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공천을 약속했던 이혜훈의 말을 철떡같이 믿었을 것인데 자기 말을 180도 바꾸면서 이재명 정부에 투항해버렸으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이혜훈은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탄핵을 반대했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혜훈 측은 삭발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하면서 본인이 주도했다면 왜 본인은 삭발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런 이혜훈을 어디까지 용납할 수 있을까요? 이혜훈을 옹호하는 청문위원이 있다면 아마도 개딸들로부터 융단 폭격을 받아서 매장될 것입니다. 이혜훈은 혈혈단신으로 청문회에 임해야 할 것이고 삐끗하면 박살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으로 볼 때는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조차도 의문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원로회도 31일 성명을 통해서 이혜훈은 정치적으로 매장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명 전문입니다. 최근 이혜훈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하여 정치권 일각과 국민들 사이에서 다양한 평가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혜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시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적으로 표명했던 입장과 이후의 발언 사이에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국민들은 정치인의 발언과 행보에 있어서 일관성과 책임성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치는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적 영역이다. 정치인의 발언과 선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판단과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특히 정권과 당 그리고 지지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정치적 입장의 변화는 보다 신중하게 설명되고 검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국가원로회는 특정 개인에 대한 평가나 단정을 내리기보다는 정치 전반에 걸쳐 반복되어 온 사례를 통해서 정치적 신의와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역사는 정치인의 선택과 행보를 결과적으로 평가해 왔으며 그 평가는 언제나 엄정하였다. 또한 현재의 정치 현실 속에서 정당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국민적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대한민국 국가원로회는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초지일관의 자세와 정도의 길은 정치 이전에 인간과 사회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다. 정치 지도자와 공적 인물들은 단기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역사 앞에서의 책임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배신자는 결국 토사구팽을 당하며 사회에서 매장될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해운은 이재명에게 투항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절차를 밟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해운은 도둑고양이처럼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이런 배신자가 정치권에 발을 디디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정치는 퇴보를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한 전직 장관급 인사는 청문회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해운의 박제된 발언들을 찾아내서 모든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청문회 현장에서 한 장면씩 또 맡아서 영상을 띄우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TV조선 보도 내용도 좋고 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그런 영상들을 찾아내서 국민들과 민주당 개딸들이 청문회장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입니다. 온갖 장소에서 이재명을 타도하고 계엄은 정당했고 탄핵에 반대한다고 외치는 이해운의 영상과 목소리가 터져나오면 개딸들이 먼저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해운이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해운이 이 모든 것을 각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딸들의 적극성까지 계산에 넣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좌파들의 커뮤니티인 클리앙에는 이해운의 갑질 기사와 함께 과거 한나라당 의원들과 연극을 하면서 노무현에게 퍼부었던 욕설들도 소환되고 있습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이해운이 노무현을 욕하는 내용들을 캡처해 올리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 이재명이 임명한 것은 이해하지만 마음이 와닿지 않는다는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딴지일보에서도 TV조선 녹취록을 올리면서 청문회까지 못 버틸 것이라는 전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해운은 앞으로 청문회 때까지 매일매일이 가시밭길이고 어딜 나가면 모두가 자기를 쳐다보고 욕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 지옥 같은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배신자가 짊어져야 할 굴레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는 더욱 열심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